중국어를 좋아하고 중국어를 공부하며 중국어를 잘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HSK 합격 복귀 양영호 강사입니다. 자, HSK 1, 2급 필수 300단어. 오늘 제 4강에서는 테마별 어휘, 바로 행위와 동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제목은요. 우리 지금 만나. 자, 갑니다. 자, 기본 동작부터 살펴볼게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음을 숙지하시는데 집중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보다라고 합니다. 칸. 자, 그번엔 듣다. 이번엔 듣다. 팅. 자, 이번에는 오다. lie. 이번엔 가다. 취. 자,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있어요. so라고 하는데 이건 떠나다,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칸자 보면은 밑에 뭐가 있나요? 한자에서는 눈목이라고 하는 이 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보다 하니까 눈목이 들어가네요.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래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야.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팅 듣다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입으로 하는 말을 듣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lie 오다. 잘 아시죠? 그다음에 취는 가다라는 겁니다. 가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떠나다 걷다라는 건데 이걸 저 한자를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면은 사전에 이게 가다라고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저가 이 단어가 말해요. 그럼 결국 취와 조하고 둘 다 가다라는 뜻이면은 차이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를 해석할 때는 가다라고 해석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떠나다. 어떤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쪽으로 가다 할 때 조를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자리를 떠나 딴 데로 가자라고 할 때 우리 가자라고 하잖아요. 그때 我们走 이렇게 합니다. 我们走,我们去라고 하지 않고 어떤 자리에서 떠나다라고 전제하고 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는 뭐냐면은 뒤에 어떤 목적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생략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두고 구체적으로 간다라고 할 때 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学校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학교에 가자면 我们去学校,我们去学校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 뒤에는 일반적으로 장소 목적어를 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자리를 떠나다라는 뜻이로서 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헷갈리나요? 다시 갑니다. 취는 어떤 목적지로 가다라는 뜻이고 저는 어떤 자리에서 떠나다 혹은 그래서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으로서 이제 걷다라는 뜻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다음 갑니다. 이번에 열다 갈게요. 자, 카이라고 합니다. 한자에서는 열개라고 하고요. 열다. 열다도 있고 뭐가 있나요? 켜다. 기계 등을 켜다. 그 다음에 차를 몰다 라는 뜻이 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놀다입니다. 완. 그 다음에요. 웃다가입니다. 샤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자에서는 놀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는 왕이 있죠. 원래는 얘는 왕이 아니고 구술옥자에 변형된 글자입니다. 구슬을 가지고 논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샤오는 웃다라는 건데 여기는 한자에서는 이걸 대죽이라고 해요. 대나무죽이라고 하는 건데 위에 머리에 가면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웃는 모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얘도 웃다고요. 그래서 완, 샤오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완샤 하게 되면은 바로 농담이라는 뜻이 됩니다. 농담. 그러면 카이는 열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카이 완샤오 하게 되면 농담을 열다. 이 말은 즉 농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카이 완샤오 농담하다.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카이는 여기서 켜다라는 뜻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거, 불 같은 거, 등 같은 거, 카이덩 이런 말 하거든요. 휴대폰을 켜다, 컴퓨터를 켜다, 카이 소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기계를 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차를 여기 처라고 하거든요. 차를 몰다 할 때 카이 처라고 가능합니다. 뜻이 많죠? 아주 중요한 단어다. 꼭 잘 기억하자.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를 지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찾다가 있습니다. 找 그리고요 옷을 입다 穿이 있네요. 여러분들 找 찾다 할 때는 뭐가 있나요? 손으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수변이라고 한답니다. 얘가 손수지만 다른 글자 옆에 들어가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복잡한 글자라고 하더라도 이 손수변이 있으면 아, 손동작과 관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穿 옷을 입다, 找 찾다, 穿 입다. 네. 자, 이번에 운동 관련해서 봅니다. 자, 달리다입니다. 跑步. 자, 춤추다, 跳舞.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나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한자에 쓰는 얘를 이렇게 생겼거든요. 발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리다와 춤추다에는 다 다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족이라는 것을 부수화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농구하다, 打篮球. 축구하다, 踢足球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농구하다 보시면은 이게 따가 기본적으로 한자에 쓰는 때릴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짜장면 중에서 손으로 직접 면을 뽑았다 해서 수타면이라고 그러죠. 손수, 타, 손으로 때린 면. 그래서 따는 기본적으로 때리다, 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동사가 운동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운동을 하다라는 뜻이 돼요. 란치오, 아까 요거 뭐라고 했던 기억나세요? 대나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시 제가 적을게요. 여러분들 공부가 되도록. 바구니 람자예요. 알겠죠? 바구니. 바구니에 공을 넣는다. 그래갖고 농구를 가리키게 된 겁니다. 따란치오, 농구하다. 따란치오. 자, 그 다음에 축구하다. 여러분들 이게 발로 하는가 쭈치오, 축구를 쭈치오라고 하고요. 좀 다른 점은 아까 농구하다에 해당하는 글자가 따였죠. 이번에는 축구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글자는 T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축구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발족이라는 한자 부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수영하다, 요용, 요용 가능하시겠죠? 수영하다니까 물이 막 들어갑니다. 여기도 들어가고요, 여기도 들어갑니다. 대표 문형 보시죠. 자, 이번에 소개드릴 문형은 동사 앞에 동사를 수식해주고 도와주는 조동사라고 하는 품사가 있습니다. 능, 할 수 있다, 회, 할 줄 알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텐데 사전 보면은 얘도 할 수 있다고 얘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하지만 저는 구분 짓기 위해서 능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회는 할 줄 알다라고 할게요. 왜냐하면은 능은 그냥 능력이나 어떤 뭐랄까요 조건이 된다, 상황이 된다, 이런 능력이나 조건의 어떤 허락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후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학습한 후에 할 수 있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행위를 학습한 후에 할 수 있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의는 이 능과 차별하기 위해서 후의를 해석할 때는 할 줄 알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문 볼게요. 你能帮助我吗? 자, 帮助 하게 되면은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할 수 있다. 帮助 돕다. 我 나를. 그러니까 주어. 帮助 돕다 동사. 나를 我. 그러니까 능을 붙이게 되면서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한 조건이냐? 그러한 상황이냐? 라는 거죠. 많은 문장 끝에 서서 의문문으로 만들어줍니다. 뭐뭐 합니까? 뭐뭐 하니? 라를 나타내죠. 오케이. 그런 조건, 능력이 되느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조건이 되느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我不会跳舞. 자, 跳舞라는 것은 얘기했지만 춤을 추다예요. 여러분들 춤을 추는 게 갑자기 너 춤춰봐 하면 춤을 출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워야 돼요.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춤을 출 줄 알다 라고 할 때는 동사를 뭘 써야 된다? 바로 조동사 회를 써야 돼요. 능을 쓰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나는 춤을 출 줄 몰라. 我不会跳舞. 그래서 你教,教는 가르칠 교자인데요. 동사를 두 번 썼네요. 동사를 두 번 쓰는 것을 중첩이라고 하는데 동작을 가볍게 짧게 한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게 돼요. 너 나를 좀 가르쳐 줄래? 라는 뜻입니다. 자, 춤은 뭐다?
배워서 연습한 후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조동사를 뭘 써야 된다? 会 춤을 출 줄 알다. 중국어로 어떻게 한다? 会跳舞 춤을 출 줄 모른다. 不会跳舞 이렇게 됩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마지막 확인 테스트 한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我不会跑步游泳你教教我吧 라고 합니다. 자, 不会 나는 할 줄 몰라. 여기 발음 보니까 游泳 跑步라고 되어 있고 여기 뜻이 뭐나요? 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영을 나타내는 말은 얘는 달리기고요. 요용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됩니다. 나는 수영을 할 줄 몰라. 우리가 수영도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모른다를 중국어로 我不会游泳이라고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뒤에도 마찬가지로 너 나를 좀 가르쳐 주라. 你教教我吧. 이때 빠라는 것은 해줘라는 청유를 나타냅니다. 어기조사예요. 얘는 청유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제 4강 행위와 동작에 관련한 어휘를 살펴보고 넌과 후이 조동사 차이점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 단어 계속 외우면서 저와 어법적으로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은 중국어가 정말 쑥쑥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